연금 체계 및 국가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층연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삼층연금이라는 것은 1994년에 세계은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요. 개인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 소득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연금 제도를 언급을 하면서 이 삼층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국가연금이 있고 2층에는 뭐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삼층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이 기초연금을 0층에다 놓고 이제 합해서 4층연금. 또 이제 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거를 이제 4층으로 놓고 이 전체 5개를 합해서 5층연금 체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연금의 이 국민연금과 이제 기초연금, 이거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연금 두 개를 합해서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엄격히 말하면 연금이 아닌데 대출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대출이 일으키는 방식이 연금처럼 미래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일정 금액을 이제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5개 연금의 제도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관련 주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각 필요한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처음에 이 연금 제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주요 용어를 이해하는 게 강의에 편할 것 같아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담금인데요.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제 급여, 이제 베네피츠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연금 제도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혼동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급여 그러면 월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연금 제도에서는 월급은 임금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이 급여는 여기서는 연금을 받을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일시금 이런 형태를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급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을 어떻게 그 재원이 마련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재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재정 방식은 크게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적립 방식은 미래에 지급할 급여를 사전에 미리 적립해서 나중에 인출하는 방식이고요. 부과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일하는 세대가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현재 은퇴 세대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과 방식은 pay as you go, p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급여를 이제 받을 때 그 급여 수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확정기여형은 이제 우리가 보통 DC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확정기여형은 처음에 납입하는 부담금의 산식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우리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라고 하고, 확정급여형, 이거는 이제 DB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률과 소득 대체율이 있는데요. 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가 이제 연금 지급률이고, 소득 대체율은 우리 연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급률이 1%거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은 연금 지급률에다가 가입 기간을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을 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연금제도의 도입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이제 국가연금을 도입하자라고 논의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1877년인데요. 근데 논의는 시작했지만 이 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처음에 도입하기로 논의를 시작한 30년 정도 후인 1908년에 영국이 이제 국가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국가연금제도는 우리가 이제 베버리지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산 지식인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빈민으로 전락을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디저빙 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노후 생활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연금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서 이러한 디저빙 포어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면서 이 국가연금 제도가 영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영국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 의미의 이제 연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제 그게 이제 1859년에 공무원 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국가연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1889년에 독일이 국가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당시의 수상이 이제 비스마르크였기 때문에 이 독일의 국가연금 제도를 비스마르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 사이에 사회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스마르크 수상이 전격적으로 이제 국가연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였는데요. 초기에 이 국가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노동자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연금이 가장 필요한 노후 빈민들은 이제 배제되었기 때문에 국가연금 제도로서의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기업과 이 노동자인 가입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금제도 목표별로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금제도를 우리가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라고 하고, 최저 생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금제도는 우리가 베버리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연금제도를 간단히 비교를 하면, 비스마르크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표는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내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고, 따라서 재원조달은 이제 사회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연금 제도 자체가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공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적연금이 좀 제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베버리지형은 최저소득 보장이거든요. 노후에. 그리고 지급하는 급여도 소득 비례가 아니라 일정 금액, 정액의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다. 그리고 그 재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이제 마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최저소득 수준만 보장하다 보니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따라서 은퇴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베버리지형을 채택하는 국가는 사적연금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거의 뭐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00년 초에 이렇게 두 개의 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국가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베버리지형과 이제 비스마르크형을 어느 하나를 이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좀 융합해서 계속 그 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 대륙 국가들은 국가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스마르크형, 그러면서 이제 사적연금 좀 제한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앵글로색슨 국가, 뭐 영국, 미국, 호주 그런 국가들은 국가 역할을 제한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결국 베버리지형 연금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적연금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들이 이제 영국, 호주,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와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는
좀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제약상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연금 체계를 할 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를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은 0, 1, 2, 3은 0층 연금, 1층 연금, 그 연금의 층을 나타내고 수평축에 있는 민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이런 건 이제 연금의 가입자들을 분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근로자들은 이제 노후에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원하면 개인연금도 가입할 수 있는. 따라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가입자 유형이 어떤 형태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무원의 그 직역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두 개 합한 연금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영층연금을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노령 가구 65세 이상 소득의 70%의 가구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18세 이상, 6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의무 가입을 하게 되는데, 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근무 시 생애 평균 소득의 40%의 연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공존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퇴직급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크게 DC형, DB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DC형과 DB형을 혼합할 수도 있고 여기에 퇴직금 제도까지 혼합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개인연금이 도입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없지만 인출할 때 이제 비과세인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 제도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영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버리지형 연금 체제고 영국도 0층부터 3층까지 4층 연금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금 크레딧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대응하는 제도고 신국가연금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응하는 1층 연금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1908년에 도입이 됐지만 계속 연금 제도로 개혁해 왔고 최근에 2016년에 연금 제도를 다시 개혁하면서 연금 크레딧, 0층인 연금 크레딧 제도와 1층 연금인 신국가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6세 이상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약 18.6%를 최대한 그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기초연금 제도고요. 신국가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정 방식은 이제 부과 방식. 그래서 66세부터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평균 소득의 약 최대 24.2%까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업연금 제도가 이제 2층 연금인 기업연금 제도가 좀 특이한데요. 2008년에 네스트라는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을 시키는 의무 퇴직연금 제도인데 그렇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준강제적인 기업연금 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스트를 보다 더 좋은 급여가 더 좋은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달에 CDC라고 해서 집단형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DC형과 DB형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도 이제 장수 위험을 해치할 수 있도록 약간 혼합형의 연금 제도가 이제 CDC의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퇴직연금에서는 은퇴 직전 이제 평균 소득의 약 31%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개인연금 제도는 뭐 평이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미국도 베버리지형 4층 연금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1층 연금에 대응하는 게 이제 OASDI라는 사회보장세 걷어서 연금을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그래서 미국의 그 기초연금 제도도 영국처럼 저소득 대상으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1층 연금인 그 OASDI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이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을 하고 보험료율은 12.4%,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근로자 평균 소득의 약 35.2%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업연금 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연금, 즉 퇴직연금이 의무제도이지만 미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401K라는 대표적인 기업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401K 기업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자동 가입이 되고 근로자가 원하면 탈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뭐 퇴직연금 제도 그러면 401K 제도라고 할 만큼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연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개인연금을 우리가 IR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 IRA가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개념이고, 이 트래디셔널 IRA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세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인출할 때 이제 비과세되는 로스 IRA가 같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래디셔널 IRA보다는 로스 IRA가 상당히 더 인기가 있는 개인연금 계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0층에서 3층까지 이제 4층 연금 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의 연금 제도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그게 이제 기초연금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역연금이 따로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인 후생연금과 이 직역연금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역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1층 연금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연금, 그 0층 연금의 특징은 모든 거주자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액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고 25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국민연금, 즉 여기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 기초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우리나라는 정액이지만 일본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노령 기초연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1층 연금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직역연금이 이 후생연금으로 통합이 됐고, 이 보험료율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일본은 거의 2배 넘습니다. 18.3%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이제 균등 분담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수급 자격 좀 특이한데 65세 이상이지만 그 65세까지 해서 기초연금이었던 국민연금을 2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생연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을 해도 이 후생연금에서 노령 후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생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본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후생연금 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노령 기초연금하고 여기서 노령 후생연금을 같이 받게 되고, 이게 생애 소득의 약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연금은 뭐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 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본의 확정 급부형 DB형은
이 종신으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이제 DBM과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기업연금도 뭐 우리나라 좀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자영업자만 이제 가입하도록 했지만 지금 거의 모든 거주자가 우리나라 연금저축처럼 모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스웨덴의 국가연금 제도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50년 동안 향후에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가연금 제도를 한번 유심히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도 이제 1990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10년 동안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99년에 아주 연금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서 최저보장연금과 노령연금의 두 축으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여기서의 최저보장연금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영층연금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이제 연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것과 별도로 이제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노령연금 제도의 연금보험료율이 18%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2배죠. 이제 9%에. 그리고 이 18%를 사용자와, 즉 기업인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8% 중에서 16%는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해서 현재 은퇴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과 방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비례연금의 납입 부담금은 NDC형으로 이제 운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연금의 2%의 부담금이 따로 떼져서 개인 가입자 명의로 이제 DC 계좌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국가가 운용해서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방금 소득비례연금 우리가 이제 NDC라고 얘기했는데 이 NDC라는 개념은 노셔널 DC, 이제 명목 DC형인 이제 국가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 명목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18% 중에서 16%는 이 NDC 계좌로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노령세대 연금지출한테 사용이 되고 그렇지만 이 개별 가입자별로 명목상의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부담금에다가 가상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그냥 장부상으로는 잡혀 있잖아요. 납입액이. 그 납입액에다가 가상이익을 합해서 계속 잔액을 이제 적립이 되게 됩니다. 장부상으로. 그리고 그 가상이익은 이 전년도의 잔액에다가 1% 명목임금 상승률을 곱해서 계속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계속 지금까지 납입한 이제 부담금하고 가상이 합해진 잔액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은퇴 시점 NDC 잔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 가입자의 기대 여명으로 나눠서 이제 기대 여명 동안에 이제 평균적으로 현재 가치 관점에서 동일한 금액을 이제 계속 지급받는 형태로 이제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DC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나의 기대, 그러니까 나와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의 가입자의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지만 근데 연금 총액은 또 동일하거든요. 기간만 길어지는 거지. 근데 다른 연령대의 가입자의 기대 여명이 변동하더라도 내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불공평성이 부과 방식이 가지고 있는 불공평성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연금 제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이제 3층 연금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호주도 이제 앵글로색슨 국가다 보니 베버리지형으로서 최저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을 기초연금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연금 지급액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남성 평균 소득의 약 41.76%를 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이 의무가입 제도인데
그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가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92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전문기관들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가장 발전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그 국가가 호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슈퍼애뉴에이션은 이제 기업이 사용자가 현재 10%의 부담률, 연금보험료를 내고 2025년까지는 이게 12%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적립금은 개인이 가입자가 선택해서 이 5개의 기금에 이제 운용을 맡길 수가 있는데 이 기금 중에 특별한 게 이제 자기관리기금입니다. 이거는 최대 4명까지 가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1명, 2명이 대부분 이제 자기 거 아니면 자기 가족 것만 이제 모아서 자기들이 운용하는 이제 그게 자기관리금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디폴트 옵션 상품 우리가 마이슈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디폴트 옵션 상품 도입돼 있죠. 호주도 이제 마이슈퍼라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도입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주의 이 슈퍼애뉴에이션은 인출할 때 이 계좌 인출 방식, 즉 계좌에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로 계좌에 돈을 놔두고 수시로 이제 인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계좌 인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계좌 인출 방식이고 그리고 최소한 특정 연령에서는 최소한 인출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출 규모 이상을 이제 인출을 해야지 그보다 작게 인출하면 작게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퇴직연금이 이제 RMD라고 그래서 최소 인출 규정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